시청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2015년 11월 민족사관고등학교 MBS 뉴스입니다. 독도의 날을 기념한 퀴즈 대회와 특별 강연이 지난 9월 진행됐습니다. 지난해부터 시작된 독도 퀴즈 대회는 105명이 참가해 골든벨 형식으로 진행됐고 10학년 이영주 학생이 금상을 받는 등 6명이 수상했습니다. 또 외교부의 독도 문제 자문위원이신 이화여대 정병준 교수께서 19개 학생들을 대상으로 독도를 둘러싼 한국, 미국, 일본의 외교 전쟁에 대해 특별 강연을 해주셨습니다. 우리 학교 기숙사인 덕고관은 지어진 지 10년이 됐습니다. 그런데 기숙사에서 물이 새는 일들이 일어나고 있는데요. 어찌된 일인지 김지연 기자가 알아보았습니다. 지하 1층 운정실 천장, 지난 학기에 물이 새 흰 타일로 리모델링한 곳에서 얼마 전 다시 물이 새기 시작했습니다. 아무래도 학교 기숙사 건물이 이제 지은 지 20년 가까이 된 상당히 노후화된 되게 시설이 좀 망가지고 이래저래 곰팡이가 피고 누수가 되는 등 좀 많이 문제가 있는 것 같아요. 지난 5월에는 덕고관 10층 공동 강의실에서 AP 환경과학 시험 중 천장에서 물이 새기도 했습니다. 이렇게 덕고관에서 일어나는 누수 현상이 건물 노후화 때문이라고 생각하는 학생들이 많은데요. 단순히 노후화 때문은 아닙니다. 2005년 한 중견기업이 덕고관을 세웠는데 10년 만에 노후화가 진행됐다고 볼 수 없고 시공상에 문제가 있을 수 있다는 겁니다. 여기는 이제 석고보드잖아, 그치? 응? 네. 여기는 단열이 돼 있다고. 네. 그 다음에 여기는 시멘트벽이지. 네. 네? 네. 그럼 밖에서 계속 바람이 불거나 기온이 떨어지면은 이게 차가워진다고. 네. 그지? 네. 차가워지니까 여기는 공기 따뜻하고 이 벽체는 차고. 네. 그러니까 결로 현상이 나면서 여기에 이제 이슬이 맺힌다고. 근데 이제 페인트 칠해 놨으니까 그런 현상이 이제 없어질 거라고. 여기는 결로 현상이 아마 안 날 거야. 네. 그래서 개선이 될 거다. 이거는 여기도 뭐 마찬가지로 단열이 돼 있고 여기만 안 돼 있는 거죠. 여기. 현재 기숙사 방 결로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비어있는 방부터 페인트 칠을 새로 하고 있지만 보수 인력이 충분치 않아 문제 해결까지는 꽤 시간이 걸릴 듯해 보입니다. MBS 뉴스 김재현입니다. 다양한 주제로 짧은 강연을 하는 테드의 소규모 버전인 테드x 강연회가 지난 8월 우리 학교 최초로 열렸습니다. 웹 디자이너 사키루 채와 교육연구가 마크 버셀럼의 초청 강연과 교내 말하기 대회 프레드에서 선정된 학생들의 강연으로 이루어진 이번 행사에는 70여 명의 방문객과 학생들이 참여했습니다. 또한 퓨전 국악 동아리 솟아오름의 공연도 청중들에게 즐거움을 선사했습니다. 지난 10월 3일 개천절과 한글날을 맞아 제1회 문학의 날 축제가 열렸습니다. 이번 축제는 작년까지의 한글날 100일장 행사는 많이 다른 모습을 보였는데요. 새로워진 한글날 행사를 박현 기자가 취재했습니다. 곳곳에서 학생들이 열심히 펜을 움직입니다. 100일장에 제출할 글을 쓰고 있는 겁니다. 올해 처음으로 선보인 문학의 날 축제는 매년 한글날에 진행되어 온 100일장 행사에 다양하고 활동적인 프로그램들을 더해 학생들이 즐길 수 있는 행사로 찾아왔습니다. 행사의 시작은 문학 공유회장, 18팀의 발표자가 참가했고 학생들은 듣고 싶은 발표를 선택해 듣고 의견을 나눴습니다. 다양한 부서에서 문학 퀴즈, 외래어 순화 공모전, 사진전, 영화 상영 등 색다른 프로그램들을 함께 진행했고 식품 영양부가 카페를 열어 음료와 과자를 무료로 나눠주기도 해서 축제 분위기는 한껏 달아올랐습니다. 100일장이 선택사항이 되고 또 이번에 여러 가지 골든벨이나 아니면 뭐 여러 부서에서 진행하는 프로젝트나 대회 같은 걸로 처음으로 열린 행사인 만큼 아쉬운 부분도 있었습니다. 소강당에서 위대한 개츠비를 상영하기로 한 것 같았는데 영화가 와이파이가 잘 안 돼서 그런지 잘 안 틀어져가지고 많은 학생들이 불편을 겪었습니다. 자습을 하거나 그런 경우가 많이 있었는데 이런 경우를 좀 방지하고 하기 위해서 페트롤 돌던 하는 식으로 좀 학생들 참여 자체가 좀 더 늘어났으면 좋겠습니다. 단순한 100일장을 넘어 하나의 축제를 만들고자 한 행정위원회의 새로운 시도는 대체로 성공적이란 평가를 받았습니다. 올해 아쉬웠던 점들을 보완해서 내년에는 더 나은 문학의 날 행사가 되기를 기대해봅니다. MBS 뉴스 박현입니다. 역사는 글, 그림, 이야기 등 다양한 방식으로 기록되지만 사진으로 기록된다면 어떨까요?
하루하루가 색다른 우리 학교를 사진으로 남기는 DP족들을 윤성호 기자가 취재했습니다. 평범한 일과 시간, 친구들과 얘기를 나누는 학생들 사이로 카메라를 든 학생들이 눈에 띕니다. 민사고 교정을 걷다 보면 하늘, 나무, 학생 등 학교 일상을 카메라에 담는 학생들을 심심찮게 만날 수 있습니다. DP족이라 불리는 학생들입니다. DP는 디지털 포토그래피의 준말인데 디지털 포토그래피 수업을 듣는 학생들과 사진 동아리 TTL 부원들 그리고 취미로 사진을 찍는 학생들을 DP족이라 부릅니다. 되게 우리 학교에서 제가 못 보고 넘어갔던 그런 아름다운 풍경이나 광경 같은 게 많이 있다는 사실을 느끼게 돼요. 그거를 친구들한테 공유하고 또 여러 사람들이 보게 해주는 것도 되게 재밌는 일이죠. DP족들이 찍은 사진은 페이스북 등 SNS에 수시로 올라오는데 최근 페이스북에 빨래방 아저씨, 운동장 잡초 뽑는 아주머니들 등의 사진이 이야기와 함께 올라와 큰 인기를 얻기도 했습니다. 정말 생각지도 못한 사람에게 너무 놀라운 얘기들이 나오고 놀라운 스토리가 나오고 그게 감동을 또 주다 보니까 그런 점이 굉장히 인상 깊어요. 다양한 체험들이나 그런 과정 중에서 제가 하나의 기록으로 남길 수 있다는 것 자체가 굉장히 인상적입니다. 이들의 사진은 학교 달력이나 사진전, 학교 팜플렛에 쓰이는 등 민사고를 알리는 중요한 작품이 되었습니다. 그래서 학교 달력이라든가 아니면 입학 설명회 자료에 넣는다던가 아니면 학교 입학 설명회 포스터 그리고 학생들의 사진이나 동영상을 사용한 결과 굉장히 참신하다. 그리고 학교 생활을 잘 알고 있는 학생들의 시선으로 찍은 사진이랑 동영상이기 때문에 좀 더 생생하게 우리 학교를 알렸다라는 평을 많이 받았습니다. 지금도 이렇게 오늘만의 특별한 민사고의 모습이 또 한 명의 DP족에 의해 사진으로 남고 있습니다. 어쩌면 민사고의 역사는 DP족들에 의해 사진으로 기록되는 것 아닐까요? MBS 뉴스 윤성호입니다. 지난 9월 20대 학생회를 구성하기 위한 선거가 진행됐습니다. 이번 학생회 20기 위원 선거에는 후보 2명이 출마한 여자 입법위원을 제외하고는 남녀 행정위원과 남자 입법위원에서 모두 단일 후보가 출마했습니다. 학생회 선거 사상 최초로 입법위원장 강은빈 후보와 김나영 후보가 141표 동표를 기록해 재투표가 이뤄지기도 했습니다. 선거 결과 구민석 후보가 행정위원장, 강은빈 후보가 입법위원장, 최인혜 후보가 사법위원장에 당선됐습니다. 지난 9월 20대 학생회가 취임식을 가졌습니다. 매 학기 떠오르는 부서 개편 문제를 해결하겠다는 20대 행정위원회가 가장 큰 주목을 받았는데요. 주요 공약이라고까지 말한 부서 개편, 어떻게 진행될 것인지 강훈 기자가 취재했습니다. 9월 18일 금요일 학생자치위원회 부서총회가 열렸습니다. 각 위원회에서만 작성하던 매니페스토를 각 부서도 작성해서 부서별 역할을 명확히 했습니다. 우선 20대 행정위원회에서 부서개혁을 하게 된 취지는 굉장히 간단합니다. 일단 항상 역대 행정위원회의 가장 큰 과제는 행정위원회의 산하 부서들을 어떻게 하면 가장 효율적이고 그리고 어떻게 하면 가장 많은 학생들이 주도적으로 참여할 수 있는지를 이끌어내는 게 가장 큰 과제였고요. 부서 개편에 따라 각 부서별로 맡은 일이 훨씬 다양해졌습니다. 역사기록부는 혼종공지를 페이스북에 공지하고 학교 행사 촬영 및 유튜브 업로드 등을 맡았고 식품영양부는 잔반 페트롤, 자판기 음료수 수요조사 등 학생의 식생활에 관련된 대부분의 일을 주관하게 되었습니다. 부서 개편에 대한 우려의 목소리도 나오고 있습니다. 부서 간 업무를 균형 있게 나누는 게 아니라 결국 부서장에게만 업무가 더 가는 게 아니냐, 자치감사부에게만 업무를 더 주는 것 아니냐는 등의 비판이 있었습니다. 매번 행정위원회의 과제로 남았던 부서 개편, 과연 20대 행정위원회는 어떠한 방법으로 부서 개편을 해나갈지 주목되는데요. 모든 학생들이 만족할 수 있는 부서 활동, 이번 행정위원회에서 만들어 나가길 기대합니다. MBS 뉴스 강훈입니다. 바비큐, 바쁘게 사는 우리 학교 학생들에게 소소한 즐거움이 되는 이벤트인데요. 노릇노릇 구워지는 바비큐 뒤에 숨겨진 사실들에 대해 최석준 기자가 짚어봅니다. 맛있는 소리가 여기까지 들려옵니다. 불판 위에 삼겹살, 목살, 소시지를 보니 절로 군침이 나옵니다. 친구가 구워주고 친구가 먹여주는 우리 학교의 정많은 회식 자리. 이곳은 바비큐장입니다. 2010년 시작된 이후 점차 많아진 바비큐 횟수는 지난 한 해 131건으로 최고조에 달해 바비큐의 폭발적인 인기를 실감하게 해줬습니다. 고기는 대개 둔내면의 한 정육점에서 배달시켜 먹는데요. 지금까지 고기가 주문한 양만큼 제대로 오는지
확인할 길이 없었습니다. 그동안 많은 바베큐 해왔는데 솔직히 우리 학생들이 그쪽을 한 번이라도 의심해 본 적이 없으니까 고기가 정량대로 오는 건지 궁금하긴 했어요. MBS는 고기가 주문한 양만큼 오는지 직접 알아보기 위해 고기 4.2kg을 주문해 검증해봤습니다. 네, 이것은 오늘 정육점에서 받아온 고기 목살 14인분, 삼겹살 7인분입니다. 지금 이 안전뱅이 저울로 고기의 무게를 재보도록 하겠습니다. 무게를 재보니 주문한 4.2kg보다 오히려 100g 더 많이 배달됐습니다. 고맙게도 고기를 더 얹어준 겁니다. 바비큐가 우리들 건강에는 어떤 영향을 줄까? 보시다시피 불에 능숙하지 않은 학생들이 고기를 굽다 보니 이렇게 고기가 타버리는 경우가 자주 생깁니다. 탄 고기를 먹으면 문제는 없을까? 식품을 고온으로 처리하게 되면 단백질이나 지방, 그리고 탄수화물 같은 것들이 불안전에 연소하면서 벤조피렌이라는 발암물질을 만들게 됩니다. 근데 특히 탄 고기 같은 경우에는 이것이 지방으로 많이 이루어져 있기 때문에 그러한 벤조피렌을 많이 함유하고 있어서 탄 고기는 이제 먹지 않는 것으로 자제하고. 바비큐는 지난 5년간 민사고 학생들의 입을 즐겁게 해준 고마운 존재입니다. 지금까지 알려드렸던 사실들을 알고 먹으면 바비큐가 더 맛있지 않을까 싶습니다. MBS 뉴스 최석준입니다. 영화 죽은 시인의 사회에서 키팅 선생님은 책상 위에서 바라본 사물들의 색다른 모습을 학생들에게 보여줬습니다. 그렇다면 아래에서 바라본 민사고의 모습은 어떨까요? 발휘되어 바라본 민사고, 임규찬 기자가 영상에 담았습니다. 오늘 준비한 소식은 여기까지입니다. 고맙습니다.